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정치인들의 4대 리스크라 불리는 목록들이 있죠.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자녀의 이중 국적, 위장 전입 등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자신들 또는 친인척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도움을 준 일들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기에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며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인데요. 최근 4대 리스크 중 하나인 자녀의 병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당의 전 당대표이자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추 장관의 아들은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지난 1일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내역을 공개하며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간의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한 차례인 4일과 위로휴가를 3차례에 거쳐 총 7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포상휴가는 군 행사 참여나 자격증 취득 등 공적이 있는 병사에게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휴가고, 위로휴가는 훈련 참여 등으로 고생한 병사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휘관이 부여하는 휴가인데요. 문제는 19일간의 병가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19일간의 1, 2차 병가는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대접이라고 말하며 맹비난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저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하셨고, 그 고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2차 제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저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단정지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얘기를 잘 듣고 대답하시죠. 제가 단정해서 묻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수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네. 당연합니다. 저도 신속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병가 처리해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장관님의 법률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지도 않는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건 다른 문제죠, 법률상으로. 어쨌든. 네.
근데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무슨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또 장관님, 제가 지금 네. 물어보는 거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실태가 우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우선 아이가 실제 아팠냐이겠고요. 둘째는 그 아픈 아이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냐 하는 것이고요. 그 지금 다른 그럼- 얘기하고 그런 계세요. 지금 판단에 제가 그러면 대해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술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A대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연가까지도 19일까지 아무런 근거 없는데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보냈다. 비중형 같은 경우는 내 구두명령으로 보냈다라고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어제 참고로 매체 이름을 들기 그런데 TV조선에서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A데이와 그 방송사에서 직접 그걸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명확하게 A데이가 추미애 보좌관으로 전화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어제 9시 TV조선에 봐도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TV조선하고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특별히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예,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처음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열흘을 쏜 거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죠. 예.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 진단서라든가 군의관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 때도.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그거는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거 저도 들으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네, 예, 확인했고, 하여튼 그 나머지 개인 연가만 명령치레 됐다 이거죠, 확실히. 네,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다만 이제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되긴 했었습니다. 아, 왜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인데. 이런 거를 그렇죠. 아프다고 쳐도 뭐 그건 좀.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통합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의 추 장관 아들, 미 이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 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추 장관 보좌관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1, 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서 씨는 군대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라며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문제를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가도 되는 곳을 자기 발로 갔다고 해서 그곳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동부지검은 아직 이렇다 할 수사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자신의 측근 또는 친여당 인사로 바꿔놓은 현재 법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